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곧 개막할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째 숲TV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록해드린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입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 3년 동안 한 번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기록들이긴 한데 저는 총 8번을 공식적으로 기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이었죠. 휴방 기간 동안 주력 12연승 추가하게 되면서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을 또 해주면서 꾸준하게 매년 연승 기록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점 몇 배 먹었다고 해가지고 연승이라고 절대 안 칩니다. 저는 반드시 수익을 기반으로 한 연승을 꼭 기록에 적어두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제가 기록해드렸던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투명하게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 뭐 이제 실제 뭐 달렸던 댓글들까지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저금님 별풍선 전체적으로 200개 뭐 적중 기원. 적중 흐름 정도만 놓고 일요일까지요. 보아도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제가 축구를 또 주력 구간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축구가 정말 미쳤습니다. 어제 경기였죠. 어제 이제 아챔2 사실 좀 생소한 리그 구간이긴 한데 아챔2에서도 무려 13배 고배당 포함해서 전 구간 싹쓸이 주력 몰빵까지 또 싹쓸이 해드렸고 어제 또 챔스는 싹쓸이 올킬에 이어서 금액업으로 또 5배당짜리 적중해주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이저리그까지 또 적중해주게 되면서 지금 뭐 주간 그리고 메이저리그 그리고 뭐 주간 축구 그리고 해외 축구 어제는 싹 다 전 구간 올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뭐 흐름 좋고 폼 좋다 보니까 9월달 그리고 10월달 곧 또 개막할 NBA까지 빡세게 한번 좋은 결과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표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창 오픈 카톡이나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쑥TV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 해주시면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시내티와 시카고 컵스 경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자부 형님도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승부 금액업 첫 번째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와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자, 신시 선발 투수고는 닉 로돌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8승 8패 방어율 3.3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컵스 선발 투수가 이마나가 쇼타입니다. 이번 시즌 9승 7패 방어율 3.2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 선발 모두 사실 뭐 각각 팀에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A급 투수가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기는 한데 다만 이제 하나의 우리가 특수성을 알고 가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 신시내티 홈 구장 그러니까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겠고요. 신시 선발 투수 닉 로돌로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홈 경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선수가 홈이랑 원정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원정 경기에서 POPS가 5할 때밖에 안 되는데 반면 홈 경기 POPS는 무려 8할 때 가까이가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장타나 홈런 그리고 이런 이제 실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컵 선발 투수 이마나가 쇼타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원정 경기에서 더 잘 던지는 그런 형태의 투수입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마나가 쇼타가 이제 요코하마 시절 때부터도 그러긴 했는데 이 선수가 후반기 들어가면 홈런을 좀 많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내구성 때문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원정 경기 또는 뭐 이제 후반기 구간에서도 꽤나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시내티 또한 홈 경기에서 빠따가 더 좋아지고요. 컵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최근에 컵스 역배 뭐 일반승 다 형들한테 주력으로 잡아드리면서 강조드렸던 구간입니다. 컵스는 원정 경기 어쨌든 빠따가 훌륭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쪽 다 제가 볼 땐 오늘 그래도 빠따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형들 제가 신시내티 승을 이걸 또 갖고 왔잖아요. 이거 보시면 신시내티 승이 있는데 이게 어제 신시내티랑 컵스 경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거를 형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신시내티 일반 승에다가 컵스 프랜승에다가 심지어 승일무에다가 언더까지 네 구간을 다 맞춰드린 구간입니다. 그게 이제 헌터 그린, 신시내티의 헌터 그린. 이거 제가 어제 미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7구를 던졌나요? 이제 9회 동안 완투를 또 걷어냈죠. 그만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시내티는 결론적으로 뭐 헌터 그린, 앤드류 에버트가 아니면 결론적으로 이제 많은 실점을 하는 그런 선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랑은 좀 다른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컵스가 그래도 빠따 대 빠따라고 한다면 원정 컵스 빠따가 조금 더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오버사이즈 보면서 그리고 요거는 컵스 승에다가 마헨승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빠따전이라고 한다면은 신시내티도 그렇게까지 꿀릴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뭐 신시내티 역배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뭐 이제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저도 오바에다가 컵스 승에다가 마헨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트로이트와 애틀랜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찰리 모튼입니다. 이번 시즌 9승 10패, 방어율 5.56점대고요.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브라이스 엘더입니다. 이번 시즌 7승 10패, 방어율은 5.5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형들한테 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두 선발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찰리 모튼. 이 형님은 이제 슬슬 좀 이제 은퇴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기 보시면은 마이애미를 상대로도 4이닝간 이제 2실점을 했는데 이 2실점을 하는 과정이 일단 너무나도 안 좋았죠. 한 타자를 상대할 때 일단 볼을 너무나도 많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비율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카운터가 많이 몰리는 부분들, 좀 이제 불리하게 가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장타를 많이 맞습니다. 안타를 많이 맞는 유형은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커브볼을 결정으로 쓰기 때문에 뭔가 안타를 잦게 맞는 편은 아니긴 한데 한 번 맞을 때 장타를 좀 많이 맞아요. 직전 경기 맞았던 안타 3개도 모두 다 장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볼넷을 좀 많이 내어준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애틀랜타 타선의 컬러, 볼넷 많이 골라내고 장타 많이 때려내는 그런 팀 타격을 하는 팀에게 다소 좀 아쉽다라고 평가되는 게 맞겠고요. 피장타율도 너무 높고 경기당 피홈런 개수도 거의 2개 가까이 또 육박하기 때문에 또 이 선수는 이닝 히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아쉬웠던 디트로이트의 불펜이 또 빠르게 또 올라와야 된다라는 문제점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애틀랜타 선발 투수 오늘 브라이스 엘더입니다. 뭐 브라이스 엘더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등신입니다. 이 선수는 뭐 몰리는 볼들도 워낙 많고요. 그러니까 9위에 너무나 또 본인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놓고 피칭하다 보니까 장타를 맞아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패턴이 그렇게 다채롭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제 이런 디트로이트처럼 WRC 우르크 그러니까 타격 효율이 좋은 팀들한테는 다소 좀 많은 실점을 하는 그런 편이기도 하고 이 선수 또한 찰리 모튼만큼이나 피장타율과 피홈런 리스크가 모두 다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4이닝간 6실점 1개의 홈런을 또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오늘 빠따 대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빠따의 짜임새부터 시작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불펜 어떤 영향력 마지막으로 그나마 선발은 브라이스 엘더가 원정 경기를 좀 더 잘 던집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애틀랜타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정배였으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오바만 보거나 아니면은 뭐 승일무 쪽으로 한번 컨택해 보거나 했을 텐데 애틀랜타가 오히려 역배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프랜승 사실 꺾일 만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도전해 보실 분들은 뭐 역배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배를 가려면 좀 이제 나름의 좀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브라이스 엘더가 사람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바랑 애틀랜타 프렌 역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전 항상 이제 빠따 대 빠따 싸움이면은 굳이 정배는 안 갑니다. 어쨌든 빠따가 더 컨디션 좋은 놈이 이길 건데 그러면 배낭 더 좋은 걸 고르자라는 게 제 주의긴 하죠.
자, 그다음은 피츠버그랑 애슬레틱스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뭐 라이브로도 진행을 하고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전체표도 좀 이제 띄워드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전체표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틀린 경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요. 항상 오셔가지고 아 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긴 하신데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도 오늘 이제 어떤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유튜브는 왜 전체표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까? 뭐 자신이 없어 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사실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보여드리기 싫어서 이제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 형님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익명이고 사실 댓글을 이제 많이들 쓰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사실 뭐 절반 이상만 좀 어긋나도 그러니까 댓글을 많이들 다십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스포츠 분석이라는 거는 어쨌든 많은 경기를 프리뷰해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서 형들이 고르고 이제 뭐 도움되실 거 도움되고 골라가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프리뷰를 다 해드리는 거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많은 경기에서 제가 주력으로 쓰는 경기는 두세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 두세 경기만 주력으로 가져가서 틀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조합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조합은 이렇게 많이 맞는데 왜 전체 분석은 다 틀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사실 딱 깨놓고 말씀드리면은 알바 아니긴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료 데이터, 이 조합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좀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전체 뭐 분석이나 다 맞으면은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성과를 내는 어쨌든 수익을 형들한테 실질적으로 안겨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이제 뭐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런 거는 조금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또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랑 애슬레틱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선발 투수 오늘 미치 켈러입니다. 이번 시즌 6승 14패 방어율 4.1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는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이번 시즌 6승 11패 방어율 4.8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승일무 프랜승 언더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겠고요. 뭐 이유인 즉슨 뭐 애슬레틱스도 원정 경기에서 빠따 떨어지고 세베리노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 방어율 훨씬 더 낮게 또 잘 던져주고 있고 켈러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이즈가 좋은 투수인데다가 피츠버그도 최근에 좀 빠따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승일무 좋아하시는 분들 뭐 언더사이즈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경기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일무에다가 역배를 피츠버그가 받았기 때문에 피츠버그 역배 그리고 프랜승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티모어랑 뉴욕 양키스 경기 보겠습니다. 오늘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로저스입니다. 이번 시즌 8승 2패 방어율 1.43점대고요. 너무 잘 들어왔죠. 이제 마이애미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샌디 알칸타라가 가장 먼저 팔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로저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먼저 탈출을 했죠, 마이애미에서. 근데 너무 잘 던져주고 있어요. 지금 볼티모어에서 사실상 1선발입니다, 로저스는. 그리고 양키스 선발 투수는 윌 워렌입니다. 이번 시즌 8승 7패 방어율 4.4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로저스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양키스의 빠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따가 너무 매서워요. 그러니까 양키스 빠따도 물론 무섭죠. 뭐 장타도 많이 나오고 있고 폭발력이 좋은 팀인 것도 맞고 최근에 3경기 동안 이 양키스가 득점한 게 27득점입니다. 경기당 그럼 평균적으로 거의 9득점씩 했다라는 건데 무섭기는 해요. 빠따의 힘 자체가 워낙 좋은 팀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양키스가 최근에 너무나도 점수를 많이 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야구라는 거는 데이터적인 측면에 접근해 봤을 때 평균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3경기 동안 그래도 27득점을 쏟아 부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식을 때가 됐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윌 워렌 또한 선발 투수 또한 원정 경기를 더 못 던지는 투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티모어 선발 투수 로저스가 최근에 그러니까 로저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최근에 볼티모어 경기를 패스하면서도 이제 로저스 경기들은 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로저스 경기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진짜 정말 잘 던집니다. 후반기,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더 전반기 초반부터 이제 경기에 나서면서 바짝 달렸었으면은 이 선수 벌써 제가 볼 때 10승하고 솔직히 조금만 오바싸면 사이언까지도 한번 이제 경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볼티모어 역배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언더 보겠고요. 권장 드리는 건 볼티모어 프랜승 한번 볼게요. 그래도 역배를 받았으니까.
자, 그다음은 템파베이랑 보스턴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막 형들이 다들 아는 그런 투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스 프리드나 아니면 오늘 터졌던 그 타릭 스코발이나 뭐 요런 애들, 뭐 이제 워낙 유명한 애들을 제외하고 후반기에 지금 정말 이서 얘들은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던진 애 딱 세 명이, 첫 번째가 그 어제 제가 형들한테 극찬해드렸던 헌터 그린. 얘는 진짜 미쳤어요. 헌터 그린 제가 볼 때 내구성만 조금 더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투수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이제 다저스, 엊그저께였죠. 다저스 선발 투수 블레이크 스넬. 블레이크 스넬도 후반기에 완전 다른 투수가 됐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티모어의 로저스입니다. 이렇게 세 투수는 형들이 어디다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선발 투수 올라오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아요. 자, 그다음은 템파베이랑 그리고 보스턴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오늘 드류 라스무센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5패, 방어율 2.7점대고요. 보스턴 선발 투수가 게릿 크로시입니다. 이번 시즌 오동통 16승 12님 5패, 별풍선 방어율 200개 적중기원. 2.63점대입니다. 게리 크로시의 선발 등판일은 저는 웬만하면 안 거르고 다 가져갑니다. 이게 게리 크로시에도 좌투수인데도 불구하고요, 좌투수 로케이션과 우투수 로케이션이 똑같아요. 이게 단점으로 작용을 하면은 이제 좌투수인데도 불구하고 좌타자에게 약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게리 크로시처럼 구위가 좋은 투수라고 한다면 좌우 가리지 않고 강점이 너무나도 뚜렷한 투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게리 크로시는 후자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피칭 내용들도 훌륭했고, 특히나 뭐 게리 크로시가 원정 경기에서 좀 많은 득점 지원을 잘 받지는 못하긴 합니다만 이 선수 원정을 더 잘 던지는 투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드류 라스무센 또한 홈 경기에서 상당히 좀 불안한 어떤 그런 요소에도 속하는 선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템파베이 선발 투수들은 대부분 홈 경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장타를 너무 많이 맞아요.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장타, 일발 장타가 있는 그런 또 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보스턴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딱 하나입니다. 게리 크로셰가 1.5점대 배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잘 받은 배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게리 크로시 하면 우리가 뭐 1.2배당, 뭐 1.3배당 항상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었는데, 그래도 1.5배당이면은 충분히 훌륭한 배당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시즌 템파베이 홈 경기에서 좀 이제 변수들이 많긴 하죠.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뭐 16승 지금 5패, 빨리 17승을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게리 크로시의 승리 예상됩니다. 요거 보스턴 승리에다가 이 마인까지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마인에다 언더 일단 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1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1무 한번 봐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보스턴 승 마인 승 언더긴 한데 1무 언더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휴스턴과 그리고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동통령님도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휴스턴 선발 투수가 헌터 브라운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7패, 방어율 2.2점대. 브라운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 원래 브라운이 이제 이번 시즌 초반에 많이 부진했고 뭔가 폼이 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후반기 때 폼을 많이 회복을 해서 번윤128님 별풍선 200개 12승대를 또 적중기원. 찍어주고 있습니다. 시애틀 선발 투수 오늘 브라이언 우입니다. 이번 시즌 14승 7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 선발 모두가 사실 뭐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 선발의 1선발급 투수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 1선발은 저는 항상 길버트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번 시즌은 명실상부 브라이언 우가 1선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브라이언 우의 단점은 없습니다. 이 선수의 단점은 그냥 뜬공이 좀 높다, 뜬공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홈런은 좀 맞습니다. 그래서 홈런을 맞기는 맞는데 크게 이제 문제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피안타율도 2할 때에다가 이닝도 평균 6이닝 잘 먹죠. WHIP도 0점대로 아주 훌륭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 에인절스전 보시면은 이때도 이제 그 홈런 하나 맞은 거, 그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무려 13번의 삼진을 잡아내기도 했죠. 뭐 브라이언 노는 이제 믿고 봐도 되는 선발이 아닐까. 원래 시애틀 선발 투수들이 이제 원정 경기에서 성적 자체가 좀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 브라이언 노는 원정 성적도 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선 선발 투수 이제 헌터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딱히 단점이 없는 선수죠. 뭐 이제 내놓을 건 다 이제 좋은 그런 투수고요. 이 선수의 강점은 득점권에서 강합니다. 일할 때 또 이제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다만 이 선수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홈런을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단점을 꼽자면 홈런입니다. 브라이언이랑 비슷해요. 예, 직전 경기도 보면 애틀랜타에게 홈런을 한 방 또 맞기도 했습니다. 다만 뭐 그거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요, 두 투수가 모두 아주 훌륭한 투수고, 최근에 이제 뭐 빠따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당연하게도 시애틀이 앞서는 상황이건 맞습니다. 시애틀이 요즘 너무 잘해요. 그리고 뭐 빠따도 너무 좋고. 근데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애틀이 단순하게 후반기 들어와서 갑자기 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제 선수 봉황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홈런 타자입니다, 이 시애틀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보면은 오늘도 시애틀의 승리,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역배에다가 프랜 승리까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언더 오바는 이거는 언더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5라는 거는 딱 떨어지게 7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다 발송됐습니다. 다시 좀 보내드릴게요. 가끔 씹히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들, 우리 그 이제 중간 잠깐 광고를 좀 하자고 한다면은, 카카오톡이 조금 이제 가격대는 좀 비쌉니다. 그죠? 가격대는 이제 숲TV보다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카톡은 이제 쪽지가 씹히는 건 없습니다. 쪽지가 씹히지도 않고, 데이터도 제일 먼저 보내드리기도 하고. 근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아프리카 같은 숲TV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단가 자체는 저렴한 대신에 이제 숲TV의 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쪽지 렉 때문에 가끔 씹히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은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인트 선발 투수가 오늘 소니 그레이입니다. 이번 시즌 13승 8패, 방어율 4.4점대고요. 소니 하니까 손흥민 선수 생각나네. 제가 형들 이번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 다들 보셨을 겁니다. 뭐 이제 오래전부터 제 미국 축구를 프리뷰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진짜 손흥민 선수 LAFC 오면은 정말 잘할 거다, 펄펄 날아다닐 거다 라고 제가 형들한테 호언장담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라인 브레이킹이 정말 잘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축구는 수비에 중점을 두는 이제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LAFC와 윙 축구가 너무나도 잘 맞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손흥민 선수 이번에 헤트트릭 하는 거 보면은 첫 번째 골이랑 마지막 골, 세 번째 골, 이 두 골을 보면은 둘 다 라인 브레이킹 하면서 만들어냈던 골이었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아마 앞으로도 더 잘할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 오기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MLS에서 득점왕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미국 축구 또 제가 또 2년 전부터 저는 주력으로 분석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축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형들 미국 축구 프리뷰 전 경기 있습니다. 전 경기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가자고 한다면, 소니 그레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손흥민 선수로 빠져버렸네. 미러키 선발 투수가 오늘 미시얼러브스키입니다. 이번 시즌 5승 2패, 방어율 4.4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련함과 이제 패기의 맞대결이죠. 그야말로 세인트루이스 홈 경기에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수 1선발 투수입니다. 소니 그레이가 올라오고요. 미러키 선발 투수는 원정 경기에서 뭐 어쨌든 164km대는 뿌려대지만 원정 경기에서 아직까지도 검증이 필요한 루키 투수, 정말 초신성입니다. 이 미시얼러브스키가 올라오게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시올롭스키의 원정 경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도 그 미시올롭스키가 정말 잘 던질 때와 정말 못 던질 때 형들한테 피해 드릴 때 보면, 미시올롭스키 원정 경기 형들한테 항상 피하라 말씀드렸고, 원정 경기에서 늘 사고를 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회복하긴 했긴 했습니다만, 원정 경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장타, 홈런 이런 실질적인 실점으로 이어지는 어떤 안타를 많이 맞는다라는 거. 실제로 홈 경기 방어율 3점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이 6점대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요.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확실하게 좋아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치가 홈 경기에서 더 낮아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또 띠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7.5점대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소니 그레이도 홈런을 많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소니 그레이도 무실점은 어렵고, 미시얼럽스키도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형들 직선 구종을 굉장히 잘 칩니다. 그러니까 포진 페스티벌을 지난 23년도 때 마지막 후반기 때 보면 시애틀이랑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가 1등, 2등을 다툴 때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얘네들은, 그러니까 팀마다 특색이 좀 다르긴 한데 빠른 볼들을 좀 잘 쳐요. 그래서 그런데 좀 이제 대응이 좀 된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는 충분히 미시오블롭스키도 오늘 위험할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7.5는 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세인트루이스가 굳이 뭐 역배까지 볼 이유가 있나? 프랜승에다가 루카쿠님 별풍선 200개 역배까지 적중 모두 기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쿠 형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이저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반갑습니다. LA 다저스와 주말까지 잘 부탁드려요. 확인되셨습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맞대결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LA 다저스의 팬이다, 국저스의 팬이다, 내가 오타니의 팬이다, 내가 류현진의 팬이다. 내일만큼은 11시 10분 경기입니다. 내일만큼은 다들 이 경기를 좀 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클레이튼 커쇼의 다저 스타디움에서의 마지막 고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당연하게도 영구 결번은 영구 결번 확정인 거고, 추가적으로 아마 정말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뭐 명예전당까지도 커쇼는 충분히 이제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클레이튼 커쇼의 홈 경기 마지막 경기 다들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동기부여만큼 저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홈 경기에서의 뭐 수치, 원정 경기 수치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팀의 원맨 팀,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를 뛰었죠. 이런 선수가 마지막 이제 고별전을 갖는 경기에서 다저스 타자들의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로버츠 감독의 투수 운영은 분명히 저는 빛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또한 뭐 타선에서 뭐 화력이 빵빵 터지는 그런 팀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저스가 내일은 홈 경기에서 승리를 한번 거두는 것도 좀 좋은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직전 경기 커쇼가 샌프 상대로 3이닝간 4실점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홈 경기에서 커쇼가 조금 이제 장타를 많이 맞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게 조금은 우려스럽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제 불펜이죠. 다저스 불펜이 거의 뭐 벌레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 또 반대로 오늘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가 또 하필이면 로비레이예요. 가장 또 좋은 투수, 로그에 어떻게 본다면 만큼이나 또 좋은 투수를 올리는 오늘 샌프란시스코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근데 로비레이 같은 경우도 직전 다저스 상대로 4이닝간 5실점, 양쪽 다 그때 빠따전을 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죠. 도합해가지고 20점 났던 그런 경기였나요? 아무튼 그런 또 라이벌 매치이자 클레이튼 코쇼의 마지막 고별전입니다. 뭐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쵸, 이게 스포츠 팬들이, 저희도 이제 분석하고 다들 베팅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의 스포츠 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다저스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마행 그리고 언더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해외 축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8경기 프리뷰해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뭐 8경기를 제가 다 맞춰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다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조합 구간에서 얼마나 적중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조합 위주로 다들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해외 축구 오늘 또 4경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해외 축구가 너무 좋습니다. 해외 축구가 원래 제가 이렇게 4경기 있을 때는 웬만하면 잘 안 갖고 오는 편이긴 한데, 최근 해외 축구 성적이 너무나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지고 왔고요. 역시나 고배당 또한 오늘 고배당을 16배당짜리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10배, 16배 이렇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슈투트가르트와 그리고 장크트 파울레,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슈투트가르트에 오늘 결장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전 자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빠지게 되겠고, 주전 골키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비 라인, 중앙 라인 그리고 공격수까지 모두 다 오늘 빠지게 되는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번 시즌 출발부터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계속해서 경기력이 엉망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직전 프라이부르크 상대로도 3대1로 패배를 하기도 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리그에서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꾸준하게 실점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홈 경기에서도 그렇게 강점이 뚜렷한 그런 또 느낌은 아니기도 합니다. 반대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분데스리가의 복병입니다. 그야말로 뭐랄까요?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 엄청 이제 모로코 같은 느낌을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런 지금 형태고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이제 개막전이었죠. 도르트문트 상대로도 3대3, 그리고 함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2대0, 아우쿠스전에서도 2대1. 그러니까 꾸준하게 득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뭔가 원정 경기에서도 이제 득점이 또 가능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장크타 파울리는 한 골 또는 또 두 골 이상은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슈투트가르트의 이제 폼입니다. 최근 슈투트가르트의 폼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오늘 비기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장크타 파울리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프랜승으로 접근하기 너무나도 좋은 경기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1대1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기긴 한데 오히려 장크타 파울리가 2대1로 역배를 거둘 만한 그런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장크타 파울리의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 보고요. 그리고 가장 끝으로 요거는 장크타 파울리 역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 여러분들 무랑 고배당 쓰실 분들은 장크트 무랑 그 다음에 장크트 역배를 보험 치시면 됩니다. 보험 치셔서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체 그리고 칼리 아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겠지만 레체라는 팀 그야말로 그냥 공격수가 없는 팀입니다. 이 팀은 뭐 득점 자체를 그냥 못하는 팀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개막전에서도 제노아랑 빵대빵, 그 다음에 밀란에게 0대2 패배, 그리고 아탈란타에게도 1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득점은 못하는데 수비는 열려있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팀 홈 경기에서 더 못합니다. 원정 경기보다 홈을 더 못하는 팀, 특히나 홈 경기에서 득점이 정말 안 나와도 안 나오는 그런 팀이 레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리그에서 큰 기복은 없습니다. 그저 그런 정말 무색무취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즌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팀도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득점력입니다. 득점력에서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 다만 수비는 또 괜찮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다들 이제 배당에서도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레체승, 무승부, 칼리아리 승이 배당이 다 비슷해요. 2점 뭐 몇 배당은 다 똑같습니다. 즉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큰 경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배를 받은 칼리아리의 프랜승과 그리고 언더 보면서 저는 빵대빵 또는 1대1 보겠습니다. 무승부와 그리고 칼리아리 프랜 그리고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티스 그리고 소시에다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레체 나영들 칼리아리 이런 팀 경기들은 보는 재미가 있나? 이런 게 하긴 K리그도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게 표가 팔리나? 자, 그 다음은 베티스 그리고 소시에다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티스가 뭐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공수 밸런스는 사실 라리가에서도 좀 손에 꼽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잘 안 지는 팀이긴 해요.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이나 3년 전이었나 뭐 최다 뭐 무도 한번 찍은 적이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얘들은 이기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이제 후반에 집중력 때문에 대부분 실점이 이제 후반에 다 몰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겨야 될 경기를 자꾸 비기고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베티스의 좀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홈 경기에서 확실하게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것과 그리고 전반에 워낙 강합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레알 베티스는 전반전에 진 경기는 거의 없어요. 최소한 비기거나 이기는 경기를 대부분 했다. 문제는 후반 집중력 때문이라는 건데 소시에다드의 후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기도 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추가적으로 소시에다드는 라리가에서 내노라는 원정 약팀이기도 하죠. 최근 원정 13경기 중에서 승리가 딱 한 번밖에 없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뭐 오야르 사발이라고 해서 제가 피파에 쓰고 있는 선수인데 오야르 사발을 쓰고 있긴 한데 야가 이제 약간 펄스9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소시에다드의 유일한 공격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좀 폼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폼이 안 올라왔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베티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거는 마인까지 보긴 해야 되는데 베티스가 또 다음 주에 유로파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햄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맨시티 보시면은 두 골 넣고 애들 다 교차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요건 혹시 몰라서 베티스 승에다가 햄무 쪽으로 그리고 언더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보는 이유는 이제 베티스가 한 골 먹힐 것 같아서 그래요. 후반전에. 자, 그 다음은 미들즈브러 그리고 웨스트브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이제 한국에 미들즈브러 팬들이 좀 있어요. 이동구 선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제 미들즈브러를 우리가 보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들즈브러의 팬이 좀 있기는 하죠. 근데 미들즈브러가 이번 시즌 EFL 그러니까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에서
가장 잘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보통 EFL에서 대부분 잘 나가는 팀들의 공통점은 공격수 한두 명에 몰빵되어 있잖아. 오히려 이제 EPL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전 초 S급 공격수 한 명이 먹여 살리는 팀들이 많은데 EFL은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많은 공격수가 또는 많은 공격 루틴으로 이제 점수를 만들어내는 팀이 대부분 승승장구를 많이 하는데 이번 시즌 미들즈브로가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몰려있는 느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골 득점 분포가 좀 퍼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실점이 단 3실점밖에 없습니다. 즉 홈 경기에도 수비도 상당히 뛰어난 팀이 바로 미들즈브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브롬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은근히 원정 경기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근에 웨스트브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골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이제 승점도 많이 좀 쌓고 있기도 하고 사실 웨스트브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서 이제 뭐랄까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힘을 많이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팀이라는 건데 이번 시즌 좀 보강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웨스트브롬이란 팀도 오늘 나름의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게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미들즈브로가 웨스트브롬 상대로 역대 통상 굉장히 강했고요. 추가적으로 미들즈브로가 이번 시즌 수비력이 일단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미들즈브로가 한 골 이상은 넣으면서 보통 수비까지 좋은 팀들은 이제 마인하기가 꽤나 쉽습니다. 축구라는 종목에서는. 그래서 저는 마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이거 오바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웨스트브롬이 한 골을 넣으면은 이제 오바가 날 것 같긴 한데 저는 언더 볼게요. 조심스럽게 이건 제 그냥 촉입니다. 촉유감입니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0 스코어 봅니다. 미들즈브로 승, 마인 승, 언더 보고 오늘 축구 4경기 그리고 메이저리그 8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뭐 전제표만 보고 잘 골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맞다 오늘 맞다 언더오버가 없다. 맞다 이 경기 언더오버가 없어. 맞아 우리 야축분 형님. 그냥 빼자 그냥 어차피 언더만 빼도록 할게요. 해외 사신 분들만 참고하십시오. 어제 뭐 전체표만 보고 잘 골라진 건 좋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또 조합 데이터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또 성적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또 내일 EPL은 승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카톡 링크나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수업TV 여러분들은 이렇게 데이터별 패키지 2개 확인하시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냅시다. 오늘도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주말에 또 고배당 해외 축구 많습니다. 고배당 데이터 같은 것들도 좀 올려드려 할 테니까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